뉴욕의 분주한 거리 한복판에서 소피아는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꿈을 쫓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러시아에서 온 이민자였고 겸손하지만 회복력이 강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재능은 있지만 다소 게으르고 변덕스러운 거리 음악가의 단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뉴욕의 멜로디처럼 즉흥적이고 열정적이었습니다. 소피아는 작지만 효율적인 사무실 직원으로 일하며 도시의 번잡함 속에서 자신만의 공간을 개척했습니다. 반면 에다는 길모퉁이에서 음악을 연주하며 불규칙한 수입에 의존했습니다. 그는 성공에 대한 허황된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헌신은 부족했습니다. 그들의 뚜렷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소피아는 에단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보았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그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부지런한 수입으로 그들의 소박한 생활을 지탱했고 에단은 그저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는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언젠가 그가 자신의 잠재력을 깨닫기를 바랐습니다. 어느 운명적인 날, 소피아는 퇴근길에 비극적인 사고를 당했습니다. 통화에 열중하던 부유한 사업가 존 밀러가 운전하던 차에 치인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고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소피아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의지했던 사람, 에단이 자신을 저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고통을 외면했고 그녀가 회복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주기를 거부했습니다. 이 배신은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녀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때 에단의 어머니인 메리 스미스가 등장했습니다. 상냥하고 자비로운 이 여성은 아들의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소피아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메리는 자신의 검소한 집에서 그녀를 간호했고 그들의 관계는 마치 어머니와 딸처럼 깊어졌습니다. 소피아의 회복 기간은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메리의 변함없는 지지와 그녀의 직장 동료이자 좋은 친구인 올리비아의 격려는 그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도 주었습니다. 한편 죄책감에 사로잡힌 존은 소피아의 삶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솔한 행동이 초래한 고통에 대해 깊이 뉘우쳤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안했고 그녀의 의료비와 재활비를 모두 부담했습니다. 소피아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도움을 받아들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소피아는 점차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재건하기로 결심했고 더 이상 예단과 같은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관심을 가졌던 인테리어 디자인 분야에서 새로운 직업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존은 소피아의 결단력에 감탄했고 자신의 사업적 인맥을 활용하여 그녀가 새로운 분야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잠재 고객을 소개하고 그녀가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했습니다. 놀랍게도 존은 소피아에게 고급 아파트를 선물했습니다. 이는 그녀의 삶에 대한 그의 진심 어린 헌신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또한 그녀의 어머니 수잔이 뉴욕으로 와서 그녀와 함께 살도록 주선했습니다. 이것은 소피아에게 큰 기쁨이었고 그녀는 어머니와 다시 연결되고 그녀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기를 열망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소피아는 메리와의 우정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고 삶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소피아는 메리가 자신에게 베푼 친절과 사랑에 깊이 감사했고 그 보답으로 그녀를 자신의 가족처럼 돌보았습니다. 어느 날 소피아는 예상치 못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에단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성공과 새로운 아파트에 대한 소식을 듣고 뻔뻔스럽게도 그녀의 삶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변했다고 주장하며 그녀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소피아는 더 이상 그 순진하고 헌신적인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에단의 이기적인 본성을 꿰뚫어 보았고 그의 거짓 약속에 속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그를 거부했고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에단은 떠났지만 소피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힘과 회복력을 발견했고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졌고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습니다. 소피아의 인테리어 디자인 사업은 번창했습니다. 그녀는 재능과 근면함으로 명성을 얻었고 곧 도시에서 가장 인기 있는 디자이너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을 존, 메리, 올리비아와 나누었고 그들의 변함없는 지지에
항상 감사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수잔은 뉴욕 생활에 잘 적응했고 딸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시간을 보충했고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존은 소피아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친구이자 조언자가 되었고 그녀가 필요할 때 항상 도움을 주었습니다. 소피아는 그에게 깊이 감사했고 그를 자신의 삶에 찾아온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소피아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역경을 딛고 일어섰고 자신만의 행복과 성공을 창조했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사랑과 우정의 의미를 배웠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의 강인함과 자신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뉴욕의 밤하늘 아래 소피아는 자신의 아파트 발코니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찾아온 모든 사람, 특히 그녀에게 친절과 지원을 베풀었던 메리와 존에게 감사했습니다. 소피아는 자신의 여정을 되돌아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극복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뉴욕의 또 다른 전설이 되었습니다. 친절한 러시아 이민자였던 소피아는 이제 그 도시의 일부였습니다. 그녀의 삶은 뉴욕의 불빛처럼 밝게 빛났고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피아는 센트럴파크에서 열린 자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은 도시의 엘리트들이 모이는 자리였고 소피아는 그들 중 한 명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때 그녀는 익숙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바로 존이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향해 걸어왔고 그의 눈에는 존경과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따뜻한 인사를 나누었고 지난 몇 달 동안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소피아, 당신은 정말 놀라운 일을 해냈어요. 존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존,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소피아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게 기회를 주셨고 제 자신을 믿게 해주셨어요. 이사벨라의 제잘거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졌다. 에블린은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눈을 떴다. 우리 이사벨라, 일찍 일어났네? 오늘은 무슨 일로 이렇게 서둘러? 에블린은 침대에서 일어나 앉으며 이사벨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오늘 학교에서 현장 학습 가는 날이잖아요. 할머니도 같이 가기로 했잖아요. 이사벨라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에블린을 바라보았다. 아, 맞다. 그랬었지. 할머니가 깜빡했네. 금방 준비할 테니 조금만 기다리렴. 에블린은 서둘러 옷을 입고 세수를 하고 이사벨라와 함께 아침 식사를 했다. 할머니, 오늘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사벨라가 빵을 먹으며 물었다. 오늘은 자연사 박물관에 갈 거야. 공룡 화석도 보고 동물 박제도 보고 재미있는 게 많을 거야. 우와, 정말요? 공룡이라니. 너무 신나요? 이사벨라는 박수를 치며 좋아했. 그래, 우리 이사벨라가 좋아하니 할머니도 기쁘구나. 에블린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이사벨라의 손을 잡았. 아침 식사를 마치고 에블린과 이사벨라는 함께 버스를 타고 자연사 박물관으로 향했다. 박물관에 도착하자 이사벨라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구경하기 바빴다. 할머니, 저것 보세요. 엄청 큰 공룡뼈예요. 이사벨라는 거대한 공룡 화석 앞에서 감탄사를 연발했다. 그래, 정말 크구나. 저 공룡은 브라키오사우루스라는 초식 공룡이란다. 목이 길어서 높은 곳에 있는 나무잎을 먹을 수 있었지. 에블린은 이사벨라에게 공룡에 대한 설명을 곁들여 주었다. 우와, 신기해요.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할머니가 어렸을 때 공룡을 좋아했거든. 그래서 책도 많이 읽고 박물관에도 자주 왔었지. 저도 할머니처럼 공룡 박사가 되고 싶어요. 이사벨라는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에블린을 바라보았다. 그래, 우리 이사벨라라면 훌륭한 공룡 박사가 될 수 있을 거야. 에블린은 이사벨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은 함께 박물관 곳곳을 둘러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동물 박제, 곤충 표본, 광물 전시 등 볼거리가 너무 많아서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할머니,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박물관을 나서면서 이사벨라가 말했. 그래, 다음에 또 오자꾸나. 할머니도 오늘 너무 즐거웠어.
에블린은 이사벨라의 손을 꼭 잡고 집으로 향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에블린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아들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다니엘과 올리비아는 더 일찍 행복해졌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랬다면 이사벨라를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겠지. 에블린은 이사벨라를 쳐다보았다. 이사벨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그래,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거야.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와 미래는 바꿀 수 있어. 지금 이 순간 이사벨라와 함께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해. 에블린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날 저녁 다니엘과 올리비아가 퇴근 후 돌아왔다. 내 가족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꽃 피웠다. 엄마, 오늘 이사벨라랑 자연사 박물관에 다녀왔어요. 이사벨라가 공룡에 푹 빠졌어요. 에블린이 웃으며 말했. 그래? 이사벨라, 공룡이 그렇게 좋았어? 다니엘이 이사벨라에게 물었. 네, 아빠, 공룡은 정말 멋있어요. 나중에 커서 공룡 박사가 될 거예요. 이사벨라는 씩씩하게 대답했. 그래, 우리 딸, 꿈을 크게 가져야지. 아빠가 응원할게. 다니엘은 이사벨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격려의 말을 전했. 이사벨라, 꿈을 이루려면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한단다. 올리비아가 덧붙였. 네, 엄마, 열심히 공부할게요. 이사벨라는 씩씩하게 대답했. 그래, 우리 이사벨라 참 기특하구나. 에블린은 흐뭇한 미소로 이사벨라를 바라보았. 저녁 식사를 마치고 네 가족은 거실에 모여 함께 TV를 보며 오붓한 시간을 보냈다. 에블린은 소파에 편안히 기대어 가족들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다니엘과 올리비아는 서로에게 기대어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이사벨라는 그들 품에 안겨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래, 이거야. 내가 그토록 바라던 진정한 가족의 모습. 에블린은 눈시울이 붉어졌. 엄마, 왜 그러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다니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 아니야, 괜찮아. 그냥 너희들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감격스러워서 그런단다. 에블린은 눈물을 훔치며 애써 미소를 지었다. 엄마, 다니엘은 에블린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해요. 모든 게 엄마 덕분이에요. 올리비아가 말했다. 그래, 엄마. 우리에게 이렇게 멋진 가족을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사벨라도 에블린에게 안기며 말했. 아니야, 얘들아. 오히려 내가 고맙지. 너희들이 내게 진정한 행복을 알려줬어. 사랑한다, 얘들아. 에블린은 가족들을 꼭 안아주었. 그날 밤 에블린은 잠자리에 들기 전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 이제 여한이 없어. 에블린은 조용히 중얼거렸. 그리고 평온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 다음날 아침 에블린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다니엘과 올리비아는 이미 출근했고 이사벨라는 학교에 가고 없었다. 에블린은 천천히 일어나 씻고 옷을 입고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이 예전 같지 않았다.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했다. 왜 이러지? 몸이 왜 이렇게 무겁지? 에블린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 그때 전화벨이 울렸. 여보세요? 에블린은 힘겹게 전화를 받았. 엄마, 저예요, 다니엘. 전화기 너머로 다급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니엘, 무슨 일이니? 엄마, 지금 어디세요? 몸은 괜찮으세요? 나야 괜찮지. 그런데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어? 엄마, 그게 이사벨라 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사벨라가 왜? 이사벨라한테 무슨 일 있어? 에블린은 불안한 마음에 목소리가 떨렸다. 이사벨라가 학교에서 갑자기 쓰러졌대요. 지금 병원으로 옮기고 있대요. 뭐라고? 이사벨라가 쓰러져? 에블린은 충격에 휩싸였다. 엄마, 일단 진정하시고 제가 지금 엄마 댁으로 갈게요. 같이 병원으로 가요. 그래, 알았다. 어서 오렴. 에블린은 힘없이 전화를 끊었. 이사벨라가 왜? 에블린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잠시 후 다니엘이 도착했고 두 사람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에 도착하자 두 사람은 응급실로 달려갔. 이사벨라 베이커 환자 어딨어요? 다니엘이 다급하게 간호사에게 물었. 저 안쪽 침대에 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진료 중이십니다. 간호사는 손가락으로 응급실 안쪽을 가리켰다. 두 사람은 떨리는 마음으로 이사벨라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 이사벨라는 침대에 누워 산소 마스크를 쓴 채 힘없이 눈을 감고 있었다. 이사벨라. 에블린은 이사벨라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다. 엄마, 진정하세요. 의사 선생님께서 곧 오실 거예요. 다니엘은 에블린을 달래며
이사벨라의 손을 꼭 잡았. 잠시 후 의사가 다가와 두 사람에게 이사벨라의 상태를 설명했. 이사벨라 양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심장 기능이 많이 약해져 있어서 위험한 상황입니다. 뭐라고요? 심근경색이라고요. 그 어린애가. 에블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 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일단 약물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는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 선생님, 제발 우리 이사벨라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든 제발. 에블린은 의사에게 애원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를 떠났. 에블린과 다니엘은 절망에 빠졌. 어떻게 이런 일이. 에블린은 눈물을 흘리며 이사벨라의 얼굴을 쓰다듬었.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사벨라는 강한 아이니까 잘 이겨낼 거예요. 다니엘은 애써 태어난 척하며 에블린을 위로했. 그날 이후 에블린과 다니엘은 매일같이 병원에 가서 이사벨라의 곁을 지켰다. 올리비아도 틈틈이 병원에 들러 이사벨라를 돌봐주었다. 하지만 이사벨라의 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 엄마, 저 왔어요. 어느 날 저녁, 다니엘이 에블린의 집을 찾았. 그래, 왔니? 이사벨라는 좀 어떠니? 에블린은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 별로 차도가 없어요. 이러다 정말 잘못되기라도 하면. 다니엘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였. 아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사벨라는 꼭 일어날 거야. 반드시 그럴 거야. 에블린은 다니엘의 손을 꼭 잡으며 애써 위로의 말을 건넸다. 엄마, 저 무서워요. 이사벨라가 잘못되면 저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니엘은 어린아이처럼 에블린의 품에 안겨 흐느껴 울었다. 다니엘, 울지 마라. 네가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면 이사벨라가 더 힘들어할 거야. 우리 강해져야 해. 이사벨라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강해져야 해. 에블린은 다니엘의 등을 토닥이며 눈물을 삼켰다. 그날 밤 에블린은 잠을 이루지 못했. 이사벨라, 내 손녀. 어떻게 이런 시련이. 에블린은 침대에 누워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 다음 날, 에블린은 결심한 듯 병원으로 향했다. 다니엘, 나왔어. 에블린은 이사벨라의 병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 엄마, 오셨어요? 이사벨라는. 다니엘은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래, 알고 있어.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 이사벨라는 꼭 일어날 거야. 에블린은 이사벨라의 침대 곁으로 다가가 이사벨라의 손을 꼭 잡았다. 이사벨라, 할머니야. 할머니 목소리 들리니? 에블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사벨라에게 말을 걸었. 이사벨라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아무런 반응이 없었. 이사벨라, 할머니가. 미안해, 할머니가. 잘못했어. 에블린은 눈물을 흘리며 이사벨라에게 속삭였. 할머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네가 이렇게 아픈 것도 모르고. 할머니가 너무 어리석었어. 에블린은 이사벨라의 손을 잡고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그때 이사벨라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 엄마, 보셨어요? 이사벨라가 움직였어요. 다니엘이 놀란 목소리로 외쳤. 뭐라고? 정말이니? 에블린은 눈을 크게 뜨고 이사벨라의 손을 바라보았다. 이사벨라의 손가락이 다시 한번 아주 조금 움직였다. 이사벨라, 할머니 목소리 들리니? 들리면 손가락을 움직여보렴. 에블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이사벨라에게 말을 걸었다. 이사벨라의 손가락이 이번에는 조금 더 크게 움직였다. 이사벨라, 정신이 드니? 할머니 보여? 에블린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이사벨라의 이름을 불렀. 이사벨라가 아주 천천히 눈을 떴. 할머니. 이사벨라가 아주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래, 이사벨라, 할머니 여기 있어. 우리 이사벨라 정신이 드는구나. 에블린은 이사벨라의 손을 꼭 잡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 할머니, 저 어디예요? 이사벨라가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 여긴 병원이야. 네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오게 됐단다. 아, 그랬구나. 저 괜찮아요? 그럼 괜찮고 말고 우리 이사벨라 이제 다 나았어. 걱정하지 마. 에블린은 이사벨라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 엄마, 의사 선생님 불러올게요. 다니엘이 밖으로 뛰어나갔다. 잠시 후 의사가 들어와 이사벨라의 상태를 확인했다. 정말 기적입니다. 이사벨라 양이 의식을 되찾았어요.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고비는 넘긴 것 같습니다. 의사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에블린과 다니엘은 의사에게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앞으로 경과를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사벨라 양은 회복될 수 있을 겁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의사는 두 사람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병실을 나섰. 엄마, 보셨죠? 이사벨라는 역시 강한 아이예요. 이겨낼 줄 알았어요. 다니엘은 눈물을 글썽이며 에블린에게 말했. 그래, 우리 이사벨라. 정말 대견하구나. 할머니가 미안해. 에블린은 이사벨라의 손을 꼭 잡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을 전했. 할머니, 울지 마세요. 저 이제 괜찮아요. 이사벨라가 힘없는 목소리로 에블린을 위로했다. 그래, 우리 이사벨라, 이제 안 울게. 우리 이사벨라 빨리 나아서 할머니랑 놀러 가야지. 에블린은 눈물을 닦고 환한 미소를 지었. 그날 이후 이사벨라는 기적적으로 빠르게 회복되었다. 며칠 후 이사벨라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 할머니, 저랑 숨바꼭질해요. 어느 날 이사벨라가 에블린에게 놀아달라고 졸랐다. 그래, 우리 이사벨라 숨바꼭질하고 싶어. 어디 한번 할머니가 찾아볼까? 에블린은 이사벨라와 함께 병실 안에서 숨바꼭질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이사벨라는 침대 밑에 숨어 키득키득 웃었다. 우리 이사벨라 어디 숨었을까? 할머니가 금방 찾아낼 텐데. 에블린은 이사벨라를 찾는 척하며 병실 안을 돌아다녔다. 찾았다. 에블린은 침대 밑에 숨어있는 이사벨라를 발견하고 이사벨라를 번쩍 안아 올렸다. 아, 할머니한테 들켰다. 이사벨라는 까르르 웃으며 에블린의 품에 안겼다. 우리 이사벨라 이제 다 나았네. 할머니랑 신나게 놀 수 있을 만큼 건강해졌어. 에블린은 이사벨라를 꼭 안아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네, 할머니. 저 이제 하나도 안 아파요. 이사벨라도 에블린을 꼭 안으며 씩씩하게 대답했다. 그래, 우리 이사벨라. 정말 장하다. 할머니가 우리 이사벨라 많이 사랑해. 저도 할머니 사랑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꼭 안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얼마 후 이사벨라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고 퇴원했.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저 이제 집에 가요. 퇴원하는 날, 이사벨라가 에블린에게 인사를 했다. 그래, 이사벨라. 집에 가서도 밥 잘 먹고 씩씩하게 지내야 해. 할머니가 자주 놀러 갈게. 에블린은 이사벨라를 꼭 안아주며 작별 인사를 했다. 네, 할머니.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이사벨라는 에블린에게 뽀뽀를 하고 병원을 나섰다. 엄마, 이사벨라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다니엘이 에블린에게 말했다. 그래, 모든 게 다 내 덕분이야. 네가 이사벨라를 살렸어. 에블린은 다니엘의 손을 꼭 잡으며 감사의 말을 전했. 아니에요, 엄마. 이사벨라를 살린 건 엄마의 사랑이에요. 엄마의 간절한 마음이 이사벨라를 다시 살게 한 거예요. 아니다. 네가 아니었으면 이사벨라는 이겨내지 못했을 거야. 네가 이사벨라에게 삶의 희망을 줬어. 엄마? 다니엘, 고맙다. 내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아빠가 되다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엄마?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눈물을 흘렸. 그날 이후 에블린과 다니엘, 올리비아, 그리고 이사벨라는 더욱더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에블린은 자신의 과거 잘못을 반성하고 남은 인생을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매일같이 이사벨라를 돌봐주고 다니엘과 올리비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엄마, 저희가 늦게까지 야근해야 할 것 같아요. 이사벨라 저녁 좀 챙겨주시겠어요? 어느 날 다니엘이 에블린에게 부탁을 했. 그래, 걱정하지 마라. 이사벨라는 할머니가 잘 돌볼 테니. 감사합니다, 엄마. 그럼 이사벨라, 부탁드릴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오너라. 에블린은 흔쾌히 이사벨라를 돌봐주겠다고 약속했다. 할머니, 오늘 저녁은 뭐예요? 이사벨라가 에블린에게 물었다. 글쎄, 우리 이사벨라 뭐 먹고 싶어?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저는 할머니가 만들어주는 스파게티가 제일 맛있어요. 그래? 그럼 오늘은 할머니 특제 스파게티를 만들어줄까? 네, 좋아요. 에블린과 이사벨라는 함께 맛있는 스파게티를 만들어 저녁 식사를 했다.
할머니, 스파게티 정말 맛있어요. 최고예요. 이사벨라는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에블린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래, 우리 이사벨라가 맛있게 먹어주니 할머니도 기쁘구나. 에블린은 흐뭇한 미소로 이사벨라를 바라보았다. 할머니,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사벨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뭔데? 우리 이사벨라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지 물어보렴. 할머니는? 왜? 예전에는 아빠랑 엄마랑 같이 안 살았어요? 이사벨라의 질문에 에블린은 잠시 멈칫했다. 그게 할머니가 옛날에 큰 실수를 했었거든. 그래서 아빠랑 엄마가 헤어지게 됐었어. 무슨 실수요? 아빠랑 엄마가 서로 사랑하는 걸 할머니가 반대했었어. 할머니가 너무 어리석었지. 왜 반대했어요? 그때는 할머니가 생각이 짧았어. 엄마가 아빠랑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었거든. 지금은요? 지금은 아니지.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여자야. 아빠한테도 이사벨라한테도 그리고 할머니한테도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지. 다행이다. 엄마가 아빠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이사벨라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웃어 보였다. 그래, 이사벨라. 할머니도 그렇게 생각한단다. 엄마, 아빠, 그리고 이사벨라. 우리 가족이 영원히 행복했으면 좋겠어. 에블린은 이사벨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저도요, 할머니. 우리 가족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요. 이사벨라는 에블린의 품에 안기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우리 이사벨라. 약속하마. 할머니가 우리 가족 꼭 행복하게 해줄게. 에블린은 이사벨라를 꼭 안아주며 굳게 다짐했다. 그날 밤 에블린은 잠자리에 들기 전 일기장을 펼쳤다. 오늘은 이사벨라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이사벨라는 내가 과거에 아빠와 엄마의 사랑을 반대했던 이유를 궁금해했다. 나는 솔직하게 내 잘못을 인정하고 이사벨라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이사벨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내 이야기를 잘 이해해 주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사벨라의 맑고 순수한 마음이 나를 또 한 번 감동시켰다. 이사벨라, 내 손녀. 이 아이는 나에게 삶의 새로운 의미를 알려주었다. 이 아이를 통해 나는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나는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가야겠다.